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초등 사회 5학년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중에서 우리 생활 속의 법을 찾아봅시다. 자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워볼지 알아볼까요?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을 찾아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 생활 속에는 정말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법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어떤 강제성을 띠는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라는 거는 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심하면 감옥을 가거나 그런 제재들이 있는 그런 규칙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생활에 있는 다양한 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볼까요? 민지는 내년에 사촌 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어린이가 어떻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히 나이가 돼서 간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것들, 초등학교에 가고 때에 되면 무언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지와 엄마의 대화를 들어보고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입학하는 것 등이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란다. 예, 좋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학교에 가는 것들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것들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상생활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사실을 알게 된 민지는 학교 급식을 다룬 신문 기사를 보고 이와 관련된 법을 알아봤대요. 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 급식 시설 36볼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신학기에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려고 초중고등학교 급식 시설, 매점, 식재료 공급 업체 등 7,500여 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법을 위반한 학교 36곳을 적발해서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바로 제재를 한다는 거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식품위생법. 이런 급식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식품위생법을 지키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제재를 받기 때문에 법이라는 건 사회생활 하는데 이런 또 여러분들 식품위생법, 급식을 하거나 사람들이 어떤 식품을 제공할 때에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법으로 지켜놓은 건데 식품위생법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학생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떤 식당들을 제공하는지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입맛에만 맞게 그냥 또한 어떤 요리하는 사람들이 편한 음식만을 제공할 수는 없어요. 특히 학교 급식은 들어가는 거는 이런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도록 한다. 아픈 사람이 아니라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위생적으로 조리하도록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유통기한 이런 것들 그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유통되도록 한다. 유통은 식품을 이리저리로 배송하고 배달하는 것들을 유통이라고 하거든. 그 식품이 안전하게 상하지 않게 보관되고 유통되도록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식품위생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이런 가운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조리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실습 연수를 받았습니다. 여름 방학에도 땀 흘리는 현장, 김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조리 전문학교. 전문 강사가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채소를 메밀쌈에 돌돌 말아주는 방법을 선보입니다. 노트에 꼼꼼하게 필기해가며 열심히 듣는 수강생들. 이어지는 실습에선 2인 1조로 재료를 다듬고 뚝딱뚝딱 메뉴를 완성해갑니다. 이름도 낯선 궁중보양식 초교탕부터 코다리 감정과 전통음료 원소병까지 수강생들의 빠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울 시내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원들. 여름방학을 맞아 자발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조리 실습 연수를 받았습니다. 마늘을 편으로 쓸어 넣는다든가 소고기를 밑에 깔고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조리법을 바꿔서라도 까다로워진 학생들의 입맛에 맞춰보겠다는 엄마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집에서는 뭐 삼계탕이라든가 닭백숙밖에 안 먹는데 이렇게 야채를 넣고 같이 하면 아이들이 잘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당국은 연수에 사용된 조리법을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하반기에도 연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기호에도 맞고 또 균형 잡힌 그 식단을 개발해서 계속 학교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식품위생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연수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식점에서는 조리를 할 때 반드시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조리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죠. 세 번째,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나 담는 용기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품 정보 또한 식품을 담아놓는 어떤 용기나 어떤 비닐 같은 것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다 법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냉동장치를 끄고 냉동식자재를 운반한 양심불량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였는데 납품하면서는 조작한 온도 기록지까지 내밀었습니다. 김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냉동식자재 배달 트럭 안 온도를 측정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씨 이하. 이미 영상 가까이 온도가 올랐고 그나마 냉기가 남아있는 식자재도 기존보다 10도씨 이상 높게 나옵니다. 7.9도네요. 냉동장치를 켜면 기름값이 30%가량 더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가 돈을 아끼려고 일부러 끈 것입니다. 경찰이 이런 냉동 운반 차량이 많다는 제보를 받아 물류창고를 오가는 차량을 일일이 점검했더니 냉동장치를 켜고 있는 차량이 오히려 적었습니다. 10대 중 7대가 단속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처럼 냉동장치를 끄는 일이 많아 납품받는 쪽에서 온도 기록지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헛수고에 그쳤습니다. 운전자들이 속칭 똑딱이라는 장치로 기록까지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량이 버젓이 학교 급식 식자재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유통되도록 하는 그런 법들을 어기면 이런 제재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법은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많은 일들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없다면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또한 여러 가지 또 법들을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이다. 놀이시설을 안전하고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볼까요? 얘들아, 아저씨가 놀이기구가 안전한지 점검하려고 하는데 잠깐 비켜줄 수 있겠니? 네. 아저씨, 그런데 놀이기구가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왜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를 해야 한단다. 우리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법이네요.
좋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법, 안전관리법,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과 불량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다. 예, 그린푸드존에서 어린이의 건강에 해치는 불량식품들이 아예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볼까요?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주변 분식집과 문구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불량식품 판매 척결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009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정된 그린푸드존. 초, 중, 고등학교와 그 주변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 가까이 됐지만 불량식품을 팔거나 위생 상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매년 서너 곳의 식품 조리 판매업소가 적발됩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80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반은 소비자감시원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식품위생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합니다. 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여부, 또 보관 중인 식품의 위생 상태 등이 주요 점검 사항입니다. 특히 분식집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튀김용 기름을 집중 점검해 신선한 기름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시정 지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하고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도 꼭 필요하겠죠. 그 다음 볼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법들도 필요하겠죠. 이번 신입사원 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근무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부서가 4층 맨 안쪽이어서 다니기에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소속 부서를 1층으로 이전하고 휠체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문턱도 없앱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 그래서 어떠한 차별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음악, 영화, 출판물 등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창작물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다운로드 받아서 공짜로 쓰거나 자기 멋대로 이용할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권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문득 떠올라 작성한 글, 풍경이 좋아 그렸던 그림이 있나요? 여러분이 창작한 글이나 그림에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는 권리, 저작권. 오늘 그 마법 같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의 표현,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작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일기, 독후감, 창작한 시 또는 소설, 신문기사 등의 어문 저작물, 작사, 작곡과 같은 음악 저작물, 뮤지컬, 오페라, 연극 등 생각이나 감정이 동작에 의해 표현되는 연극 저작물, 미술 시간에 제작되는 작품, 모자이크, 십자수 도안 등의 미술 저작물, 카메라로 멋지게 찍은 사진 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와 같은 영상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의 도형 저작물,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웹브라우저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허나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돼야
그에 따른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다릅니다. 창작과 동시에 그 자체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면 우리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한테 핸드폰을 빌리려 한다면 저한테 와서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제가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기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부여됐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요? 나의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나라 문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창작자들이 더 많은 시,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창작물들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더 좋은 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당신에게도 생길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좋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좀 오랫동안 알아봤는데 또 이게 이만큼 저작권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사실 뭐 영상물이나 음악 같은 것도 쉽게 생각하지만 쉽게 생각했다가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법을 한번 만드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신문기사를 읽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법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5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2시간 넘게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문이 잠긴 뜨거운 차 안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됐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9시 30분쯤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내리지 못했다. 점심시간에 보육교사가 A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A군이 등원하지 않은 까닭을 물었고 A군이 평소처럼 등원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A군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운전기사는 여느 때처럼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내린 후 문을 잠그고 차량 열쇠를 반납했다고 말했다. 해당 통학 차량은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검게 처리해 차량 속에 앉아있던 A군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네, 이렇게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게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학 차량에 더운 차량 안에 갇히는 경우들이 생겼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잠자는 어린이 확인법 제1조 안전 확인 버튼 차량 가장 뒷자리에 안전 확인 버튼을 설치한다. 차량 내에 잠든 어린이가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지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장치를 설치한다. 안전벨 설치 2조 아무도 없는 차량에서 잠자던 아이가 깼을 때 자신이 차량 안에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안전벨을 설치한다. 또한 잠자는 어린이 확인법에 또 어떤 조항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3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벌칙을 받는지 어떤 벌을 받는지도 써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서 없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새로운 방법을 좀 써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꼭 한 명 보조 인원을 넣을 수 있도록 보조 선생님이 꼭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자율대로 지금 한번 잠시 멈춰놓고 써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에는 또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요새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뭐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들이
많다. 여기에는 필요한 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예시로 한번 들어본 건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와 그럼 어떤 필요한 법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지금 잠시 멈춰놓고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민지와 친구들은 우리 생활에서 법이 적용된 사례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포스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배워본 내용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법도 필요할까라는 부분,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도 필요할까? 승객을 태우고 공항으로 향하던 택시기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승객은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짐을 챙겨 떠나버렸다. 이후 택시기사를 발견한 목격자가 119에 신고해 택시기사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택시기사는 결국 사망했다. 매정한 승객이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랑스, 독일, 헝가리 등 세계 몇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이 법은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는 성서의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의로 아픈 사람에게 응급 의료 행위를 했을 때 결과의 책임을 덜어주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법이 아닌 도덕의 영역으로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그래서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법의 제재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겠고, 반대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법으로 해놔야지 사람들이 서로 도와줄 것이다. 법으로 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한번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고 한번 이제 일주일을 지내보면서 한번 이런 법이 정말 필요할까라고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마무리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놀이기구를 만지고 계시는 시설 관리원분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2번이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를 할 수 있다. 이런 법을 통해서. 자, 사실과 같이 음식물을 취급하는 경우 지켜야 할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고르세요. 않는 것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이용해 조리하면 안 되고요. 동물을 기를 때에는 굶주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냉동식품은 냉동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식품을 만들 때 쓰는 조리기구는 위생적으로 다뤄야 한다. 좋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통 관련 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 있는 생활 속 법 적용 사례 두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합니다. 이제 신호등 앞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교통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횡단보도는 자전거 타고 건너지 말고 그래서 끌고 가야 되고요.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교통과 관련된 법이겠죠. 자, 오늘 생활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